2021년 2월 첫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10개월 만에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며 락다운 조치가 시행되는 서호주의 소식과 호주, 뉴질랜드 간 자유여행, 트래블 버블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된 소식, 화이자 백신 단계별 접종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주에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역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퍼스 시내에 위치한 격리 호텔인 포포인트 호텔에 근무했던 20대 경비원 남성이 영국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요. 밀접 접촉자 등 가운데 이미 감염자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퍼스 광역권에 어제 오후 6시부터 5일 동안 록다운 조치가 시행됩니다. 퍼스 광역권 주민들은 생필품 구입, 진료나 보건, 집 근처에서의 운동,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출근 등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예정됐었던 학교 개학도 연기가 되며 짐, 체육시설, 놀이터, 종교 집회장도 폐쇄가 되고 레스토랑이나 카페는 테이크어웨이 영업만 허용이 됩니다. 장례식은 10명까지만 허용이 되지만 결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쇼핑센터에서는 휴지와 식료품 등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단 한 명의 확진자로 인해 시행한 락다운 조치가 오히려 시민들의 혼란을 일으킨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4일 동안 지역 감염자 제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한 조치가 완화됐습니다. 가정집 모임 제한 인원은 30명으로 늘어났고 최대 50명이 야외에서 모일 수 있으며 4평방미터 규칙하에 300명까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슈퍼마켓에서 마스크 착용은 더 이상 필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레스토랑 직원, 대중교통 이용 시, 종교 집회 참석, 뷰티살롱 입장 등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좋아지는 상황 덕분에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대한 각 주 경계도 오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가 금요일부터 뉴사우스웨일스주를 대상으로 주 경계 봉쇄 조치를 완화하며 레드존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앞서 3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베랄라 지역이 포함된 컴블랜드 지역만 오렌지 지역으로 남게 되며 나머지 지역은 그린으로 모두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을 제외하고 뉴사우스웨일스 전 지역에서 빅토리아주로 들어가는 이들은 격리 없는 자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퀸즐랜드주도 12월 중순부터 이어졌던 주 경계 폐쇄가 해제되어 오늘부터 시드니에 주 경계를 개방합니다. 한편 지난 월요일 호주 뉴질랜드 간 자유여행 트래블 버블이 72시간 동안 중단됐었습니다. 56세의 뉴질랜드 여성이 오클랜드에서 호텔 격리 2주를 마치고 3일 후에 남아프리카 변종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되는 등 3명의 확진자가 격리 호텔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인데요. 확진 판정 전에 오클랜드시 30곳 정도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다행히 지역사회로 바이러스 전파가 된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으며 뉴질랜드 정부도 경보 수준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목요일 오후 2시에 중단 조치가 끝날 예정이었지만 호주 정부는 고심 끝에 다시 72시간을 연장해서 일요일 오후 2시까지 중단이 됐었는데요. 더 이상 해당 케이스가 위협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트래블 버블이 재개됨에 따라 뉴질랜드 주민들은 다시 격리 없이 호주를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2월 8일부터 2주 동안 멜번에서 호주 오픈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선수들의 호텔 격리가 해제가 되어 경기 전까지 8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며 본격적인 막판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선수 격리와 관련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나왔었는데요. 확진자가 나온 비행기에 탑승했었던 선수들은 연습 자체가 불가능한 격리 조치로 인해 제한적이나마 연습이 허용됐던 선수들에 비해 경기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불만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엄격한 격리 조치에 있었던 선수들이 먼저 훈련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공정한 대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는 처음 8일 동안 하루 최대 3만여 명이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으며 이후 낮 경기 최대 12,500명, 저녁 경기 12,500명으로 줄어든 숫자가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전 대회 관중 수에 비해 절반 규모인 총 39만 명 정도의 관객이 호주 오픈을 즐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많은 인원이 모이는 만큼 코로나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 사용이 승인이 되면서 연방정부는 2,400만 달러 규모의 백신 접종 장려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일정 숫자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해 집단 면역이 생겨야 하는 만큼 백신 접종일 불안해하거나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계층에 대한 계몽 캠페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2월 말부터 시작해서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1A 단계는 67만 8천여 명이 대상자로 파악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가장 높은 호텔 격리 프로그램과 국경 프로그램 종사자, 의료 종사자들이 대상자이며 노인 요양원과 장애시설 거주자 및 직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1B 단계에서는 또 다른 취약계층 및 일성 근로자들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70세 이상의 노인, 55세 이상의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 장애가 있거나 지병이 있는 일부 젊은 성인층이 포함이 됩니다. 그 외 일반 의료 종사자들이나 경찰관, 소방관, 응급 서비스 요원들이 포함이 되며 약 610만여 명 가량으로 추산이 됩니다. 2A 단계는 50세에서 69세의 성인과 18세 이상의 모든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이 포함이 되며 약 650만 명이 접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직종이 추가될지 발표가 없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직종과 위험성이 높은 직종 종사자들이 대상자가 될 예정입니다. 2B 단계에는 나머지 호주 성인 인구가 포함이 되며 가장 큰 접종 그룹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정부는 의학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만 어린이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26일은 호주 건국 기념일인 오스트레일리아 데이였습니다. 1월 26일은 아서 필립 총독이 시드니 코브에 깃발을 꽂아 호주의 영국의 통치권을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호주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침략당한 아픔이 있는 날인데요. 때문에 이날을 많은 원주민들은 침략의 날 또는 생존의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 데이라는 명칭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날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호주 확진자 발생 및 록다운 조치, 호주 뉴질랜드 트래블 버블 관련 소식, 화이자 백신 접종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